정도연은 신사적이면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제 원피스 지퍼를 천천히 내리며 눈으로 허락을 구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여자로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정도연의 손길은 마법 같았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목덜미에 입맞춤을 하며 천천히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달토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순정입니다. 올해 56이죠. 아침 6시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 11시에 잠들 때까지 저에게는 쉴 틈이 없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이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하루 종일 헤드셋을 끼고 앉아서 온갖 불만과 화를 들어야 하거든요. 오늘도 아침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똑같은 멘트를 하루에 100번도 넘게 반복하죠. 어떤 고객은 정말 친절하게 문의해 주시지만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려 애씁니다. 목소리로나마 웃음을 전하려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무겁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편 민철이는 몇 년 전부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늦는 거라고 생각했죠. 여보, 오늘도 늦네요. 그런 말조차 이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대답도 없을 테니까요. 민철이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이혼을 하자고 말할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따져 물을 기력도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문득 눈물이 납니다. 20살에 민철이와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작은 분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꿈을 꿨죠. 아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것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민철이는 변해갔어요.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서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 혼자 가게를 지키는 날이 많아졌죠. 결국 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콜센터에 취업했어요.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민철이가 집에 있다는 뜻이고 꺼져 있으면 또 어디선가 밤을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도 집은 어두웠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켜요. 드라마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웃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멀게만 느껴져요. 나도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하루가 끝납니다.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겠죠. 콜센터에서 또 다른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홀로 저녁을 먹을 거예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요. 이런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콜센터에는 늘 그렇듯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저는 헤드셋을 끼고 또 다른 고객의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고객센터 김순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 너머로 낮고 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다른 고객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품격이 있는 목소리였죠. 아, 안녕하세요. 인터넷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응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객은 급하게 문제 해결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설명을 차근차근 들어주더군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분은 정도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62살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요즘 이렇게 정성껏 도와주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정도현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불평불만만 듣다가 이런 고마운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첫 통화가 끝났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상담이었는데 왜인지 그분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정도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문의였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아, 정도현 고객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어요. 이번 상담도 금세 끝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정도현은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콜센터 일이 많이 힘드시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고객이 상담원의 안부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힘들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분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선한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분일 거예요. 정도현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저는 늘 누군가를 챙기고 도와주는 역할만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정도현은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문의였지만 점점 사소한 것들까지 물어보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네요. 힘든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어느 날 정도현이 제 컨디션을 알아차렸습니다. 전날 밤 민철이와 큰 말다툼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또 늦게 들어와서는 짜증을 냈었죠.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필요해요. 정도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위로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쯤 지나면서 저희의 통화는 단순한 업무 상담을 넘어섰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작은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도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두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거든요. 그분의 말에서 깊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도현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순정 씨, 사실 제가 감사 인사를 직접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건 회사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괜찮아요. 다만 정말 고마워서 인사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도현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나자 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럼 잠깐만요. 결국 저는 퇴근 후 콜센터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더군요.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품격 있어 보였어요. 순정 씨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도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여기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분식집이 있어요. 이 집 떡볶이가 제일 맛있거든요.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정도현이 가리킨 곳은 콜센터 뒷골목의 허름한 분식집이었어요. 재벌이라는 사람이 이런 곳을 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드세요? 네, 가끔 이런 곳에서 먹는 떡볶이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분식집에 들어가니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도현은 단골인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랑 순대 주세요. 정도현은 자연스럽게 주문했어요. 저는 아직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떡볶이가 나오자 정도현은 맛있게 드시더군요.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곳을 아세요? 젊을 때 이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단골이었죠. 정도현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콜센터에서의 힘든 일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까지요. 순정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밝게 사시는 모습이 대단해요. 그분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철이는 제 말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도현이 제안했어요. 근처 공원에서 잠깐 산책하실래요? 날씨가 좋네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어요. 공원은 한적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순정 씨. 네. 당신이 웃는 모습이 오래 잊고 있던 봄 같아요. 정도현의 갑작스러운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사실이에요. 순정 씨와 대화하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정도현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 마음속에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도현은 또 다른 만남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순정 씨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도현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하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이 힘들 때마다 눈물 닦으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눈물 닦아줄 사람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정도현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순정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오랜만에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정도현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목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우시네요. 정도현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혼자 두는 남편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정도현의 시선이 제 입술에 머물렀고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첫 키스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도현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향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순정 씨, 당신이 필요해요. 정도현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그는 제 뺨을 어루만지며 목을 부드럽게 입맞춤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호텔 객실로 향했어요. 정도현은 신사적이면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제 원피스 지퍼를 천천히 내리며 눈으로 허락을 구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여자로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정도현의 손길은 마법 같았어요.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목덜미에 입맞춤을 하며 천천히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주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도현은 제 어깨끈을 풀며 속삭였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입술이 뜨거웠습니다. 제 입에선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도현은 제 반응을 확인하며 더욱 깊게 사랑을 나눠주었습니다. 도현 씨.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끌어안았어요. 민철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도현은 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 주었거든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정도현의 품에서 저는 진정한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희는 몸을 떼어 놓았습니다. 정도현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순정 씨,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 고백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도현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도현 씨를 사랑해요. 그렇게 저희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도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정도현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가 경제신문을 보며 이야기하더군요. 대한그룹 정도현 회장이 또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했지만 신문에 실린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제가 사랑하는 도현 씨였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라니요. 저 사람이 정도현이라고. 동료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응, 왜? 모르는 사람이 있나?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손꼽히는 사람인데. 그날 밤 도현 씨와 만났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현 씨, 혹시 대한그룹 회장님이세요? 도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도현이에요. 놀라셨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유명한 회장님과 제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제 신분을 알면 순정 씨도 달라질 것 같아서요. 도연 씨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인 제가 재벌 회장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현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렸어요. 도연 씨는 변함없이 저를 대해주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도연 씨의 아들 정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콜센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쪽이 우리 아빠한테 꼬리친 여자야. 정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반말로 내뱉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어우, 나이도 만만찮네. 콜센터 아줌마가 우리 아빠 돈 보고 달라붙었구나. 뻔해.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아니긴 뭐가 아냐. 아줌마가 우리 아빠한테 접근하는 이유야 뻔하지. 돈이지 돈. 얼마 줄까? 5억, 10억. 정민수는 수표책을 꺼내며 건방지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서 말해봐. 얼마면 우리 아빠한테서 손 떼고 꺼져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정민수는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아빠가 외로운 거 이용해서 몸이나 팔아먹는 거지. 역겨워. 아줌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진짜 꼴 보기 싫으니까 어서 돈이나 받고 떨어져.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기막한 상황이 어찌나 당황스러운지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철이가 술에 취해 집에 와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순정. 내가 대한그룹 회장이랑 바람났다며. 온 동네가 다 안다고. 민철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도현 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그 양반한테 돈 좀 뜯어내라고. 당신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냐. 회장님이랑 사귀는 주제에 아직도 이 좁은 집에서 살고 있어. 어서 돈을 받아와. 민철이는 제가 도연 씨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오라고 협박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에 다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내가 그 양반이랑 자는 사진도 있어. 어디서 구했는지는 묻지 말고. 돈 안 가져오면 이거 다 언론에 뿌린다. 민철이가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도연 씨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미행했던 거죠. 다음 날 도연 씨에게 전화했을 때 저는 울고 있었어요. 도연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정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저는 정민수가 찾아온 일과 민철이의 협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도연 씨는 분노했지만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정 씨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내야 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연 씨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그분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았거든요. 순정 씨,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도현 씨는 모르실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요.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언론에서 저희 관계가 보도되기 시작한 거죠. 신문과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콜센터 직원과 불륜, 56세 기혼 여성과의 스캔들. 기자들이 제가 사는 동네까지 몰려왔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콜센터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상사는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김순정 씨,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으니까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떨까요? 결국 저는 일자리까지 잃게 되었어요. 도연 씨는 저를 만나려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사랑이 이렇게 추악하게 변질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순정 씨,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도현 씨와의 연락을 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정말 이기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세상은 저희 사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분의 차이, 재산의 차이가 이렇게 큰 벽이 될 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기혼 여성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민철이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고 정민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저는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도연 씨에 대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을 포기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도연 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도연 씨와 연락을 끊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민철이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욕설을 퍼부었죠. 저는 그저 참고 견딜 뿐이었어요. 김순정, 너 정말 바보 같은 년이구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그냥 놓아버리다니. 민철이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연예 뉴스에서 저희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자들은 온갖 추측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꺼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 앞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기자들이 더 많이 몰려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한그룹 정도현 회장이 임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도연 씨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저의 사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도연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김순정 씨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지만 도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순정 씨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여인입니다. 그분은 제 재산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저라는 사람만을 봐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연 씨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니요.
많은 분들이 신분의 차이를 문제 삼으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정 씨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 앞에서 그 무엇도 의미가 없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하지만 상대방은 기혼 여성 아닙니까? 도덕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순정 씨는 이미 파탄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물론입니다. 순정 씨가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분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도연 씨가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줄 몰랐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 씨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정 씨,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도연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제발 저에게 돌아와 주세요. 우리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잖아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 씨였습니다. 순정 씨, 봤어요? 네, 봤어요. 하지만 도연 씨, 아무 말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만나러 갈게요. 1시간 후 도연 씨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를 꽉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순정 씨.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해서요. 도연 씨, 이러시면 안 돼요. 더 큰 소동이 날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도연 씨는 저를 보호하듯 감쌌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저희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도연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인터넷에는 찬반 댓글이 엇갈렸지만 진정한 사랑을 응원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진짜 사랑 앞에서. 회장님 진심이 느껴진다. 용기 있는 사랑이네요. 물론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도연 씨의 용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민수는 더욱 화를 냈지만 도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지만 당신의 인생에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제 마음을 따를 거예요. 도연 씨의 단호한 말에 정민수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민철이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도연 씨가 뭔가 조치를 취한 것 같았어요. 알았다, 김순정. 이혼해주마. 대신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거야. 민철이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정식으로 새 출발을 해요. 그분의 눈에서 확신에 찬 빛이 보였어요. 저 역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가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어주었는데 저도 그에 응답해야 했거든요. 네, 도연 씨. 함께해요. 그 고백 앞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연 씨의 공개 고백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철이와의 이혼 절차를 마쳤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도연 씨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네요. 도연 씨는 이혼 서류를 받은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네, 이제야 진짜 저 자신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도연 씨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순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저는 놀랐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직도 사람들이 저희를 곱지 않게 보는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순정 씨만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지요. 도연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도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조용한 결혼을 원했어요. 너무 많은 관심과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도연 씨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결혼식이거든요. 도연 씨는 제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부산 근처 작은 해안마을의 조그만 예배당을 예약했습니다. 하얀색 건물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어요. 결혼식 날 아침, 저는 간단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연 씨는 턱시도를 입고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마치 왕자님 같았습니다. 예배당에는 저희 둘뿐이었어요. 목사님과 증인 두 분만 계셨죠.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도현님, 김순정님을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도연 씨의 대답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날이 정말 올 줄 몰랐거든요. 김순정님, 정도현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저의 대답에 도연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목사님이 저희에게 서로 약속의 말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도연 씨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순정 씨, 아니 이제는 제 아내가 될 순정 씨.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당신이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계속했어요. 앞으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힘들 때는 의지가 되어드리고 기쁠 때는 함께 웃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저는 완전해졌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저는 당신을 만나서 다시 태어났어요. 포기했던 사랑을,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저는 끝까지 말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라고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요. 도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 저희는 정말 부부가 되었어요. 도연 씨는 저를 꽃잎처럼 안으며 키스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예배당을 나와 바닷가로 향했어요. 황혼이 지고 있었고 석양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순정 씨만큼 아름답지는 않아요. 도연 씨의 달콤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결혼했는데도 아직 연애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파도가 발목을 적시며 밀려왔어요. 저희는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마치 신혼여행을 하는 젊은 부부 같았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문득 불안해져서 물었어요. 도연 씨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만 들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는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순정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일단은 도연 씨와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도연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도연 씨. 네. 정말 사랑해요. 저도 순정 씨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황혼의 석양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저희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신분도, 세상의 시선도 의미가 없었거든요. 저는 56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정말 나이가 아니라 용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마음이죠. 도연 씨와 저는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도연 씨의 손을 잡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